저는 작은 동네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매일 수많은 편지와 소포를 다루죠.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그저 일상적인 안부도. 모든 것이 이 작은 창구를 거쳐갑니다. 20년을 이 일을 하다 보니 이제 편지 봉투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청첩장인지, 부고장인지, 아니면 그냥 공과금 고지서인지.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제 짐작을 완전히 빗나가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편지 중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3월 초,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우체국 문이 열리고 작은 아이가 들어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우산을 접으며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왔죠. 손에는 흰 봉투 하나. 안녕하세요. 아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봉투를 확인했어요. 수신인 김태현. 주소가 적혀 있었고 발신일란에는 김지우라는 이름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표는 붙였니? 네. 그럼 여기 넣으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우산을 펴고 비를 맞으며 떠났어요.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또 그 아이가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모습. 손에는 또 흰 봉투 하나. 수신인은 같았어요. 김태현. 또 편지 보내니? 네. 아버지한테? 아이는 대답 없이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갔습니다. 그게 2주째였어요. 3주째, 4주째,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쯤 아이는 어김없이 왔습니다. 항상 같은 봉투, 같은 수신인.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대체 이 아이는 왜 매주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 요즘 아이들이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거든요. 5주째 되던 날,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이가 보낸 편지들이 계속 반송되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수취인 불명. 주소는 정확했는데 그 주소에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아이에게 말해줘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한테 편지가 안 가. 라고? 아이의 표정을 보면 이 편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매번 정성스럽게 쓴 듯한 글씨. 귀퉁이에 작은 하트 스티커. 이 편지들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어요. 6주째, 7주째. 아이는 계속 왔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반송된 편지들이 쌓여갔거든요. 아이는 모르고 있었죠. 자기가 보낸 편지들이 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걸. 8주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우야, 네? 편지가 계속 반송되고 있어. 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그 주소에 안 계시나 봐. 혹시 다른 주소 아니? 아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응?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아이 대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 저 혹시 김지우라는 아이 아시죠? 아, 네. 매주 편지 보내는 제가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손녀한테 물어봤어요. 왜 매주 우체국에 가냐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이가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제 아들, 지호 아빠 말입니다. 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그때 7살이었어요. 아빠 얼굴도 잘 기억 못해요. 할머니는 작은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에요. 지우랑 아빠랑 며느리가.
지우 엄마가 재혼했어요. 1년 전에.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지우한테도 잘해주고요. 그런데 지우가 자꾸 친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밤마다 꿈에 나온대요. 엄마한테는 말 못해요. 엄마 마음 아플까봐. 그래서 저한테만 이야기하죠.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이한테 아빠 사진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떤 이야기요? 아빠가 지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우 이름도 아빠가 지었다고, 지혜롭고 우아한 아이로 자라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더니 어느 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나 봐요.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아이가 숨기고 있었어요. 제 지갑에서 용돈을 조금씩 가져가서 우표를 샀나 봐요.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혹시 반송된 편지들 제가 받아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저는 보관해 두었던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8통의 흰 봉투, 모두 수취인 불명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우한테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말 안 할 거예요. 네, 아이가 편지를 쓰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알아요. 편지가 닿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아이는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워해요. 그게 아이한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그러니 부탁이에요. 아이가 계속 편지를 보내면 계속 받아주세요. 반송되어도 그리고 제가 가져갈게요. 반송된 편지들. 아이 몰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우는 계속 왔습니다. 매주 수요일 어김없이 할머니와의 약속대로 저는 편지를 받았고 반송되는 편지들을 따로 모아두었어요.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쯤 오셔서 편지들을 가져가셨습니다.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쓰나요? 할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봉투에 적힌 짧은 메모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우는 가끔 봉투 뒷면에 한 줄씩 메모를 남겼거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아빠, 제가 피아노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아빠 이야기 해줬어요. 저한테 그림책 많이 읽어주셨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우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매주 왔고 편지는 여전히 반송되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가져가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편지를 쓰면서 아빠를 더 가깝게 느끼나 봐요. 전엔 꿈에서 아빠가 희미하게만 보였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인대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어요. 아마도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아빠를 상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시간들. 아이가 아빠를 보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편지들이 왜 중요한지. 비록 도착하지 못하는 편지라도 지우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지우가 왔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언니, 지우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응? 편지가 아빠한테 가고 있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지우가 먼저 말했어요. 괜찮아요. 알고 있어요. 뭘?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처음엔 슬펐어요.
제 편지가 아빠한테 안 간다는 게. 지우는 작은 손으로 봉투를 꼭 쥐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아빠가 다 읽고 계실 거라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지우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분명히 다 읽고 계실 거야. 지우가 매주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 하나도 빠짐없이. 지우가 울먹였어요. 언니, 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응? 마지막 편지요. 지우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봉투가 조금 두꺼웠어요. 이번엔 좀 길게 썼어요. 그래?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들 다 썼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아빠를 보내줘도 된대요. 제 마음 속에 아빠가 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작별 인사하려고요. 아빠한테. 저는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이 편지, 언니가 읽어봐도 될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는 아빠한테 편지 전해주려고 노력해준 분이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지우가 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나왔어요. 지우의 서툰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저 김지우예요. 아빠 딸. 아빠는 저를 기억하실까요? 저는 아빠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사진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해요. 너무 기쁘셔서요. 제 이름도 아빠가 지어주셨대요. 지혜롭고 우아한 아이가 되라고. 지우. 저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아빠. 고마워요.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매일 저한테 그림책을 읽어주셨대요. 제가 아빠 처음 말했을 때 너무 좋아하셨대요. 저를 공원에 데려가서 그네도 태워주시고 미끄럼틀도 같이 타주셨대요.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조금씩 기억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손, 낮은 목소리, 웃는 얼굴. 그게 아빠였던 것 같아요. 아빠, 저 요즘 많이 컸어요. 키도 크고 피아노도 배우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엄마는 새로운 아빠랑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새아빠도 저한테 잘해주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친아빠가 하늘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마음속에 남는다고. 아빠는 제 마음속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빠를 보내드려도. 아빠, 편히 쉬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잘 클게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엄마 속상하게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밤하늘 별 보면서 아빠 생각할게요. 아빠도 하늘에서 저 봐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안녕. 아빠의 딸, 지우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우체국을 찾아오셨어요. 지우가 왔었죠? 네. 마지막 편지를.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셨어요. 잘했어요. 우리 지우.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 네? 혹시 이 편지들 다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네.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보여주셨어요. 여기 다 있어요. 지우가 보낸 편지 28통. 언젠가 지우가 어른이 되면 돌려줄 거예요. 이 편지들을. 그럼 지우가 그때 알게 되겠죠. 편지가 아빠한테 가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할머니가 다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도.
할머니는 상자를 꼭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우를 사랑했는지. 그 후로 지우는 우체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더 이상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그 아이를 생각합니다. 잘 크고 있을까? 여전히 피아노를 배우고 있을까?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낼까? 그리고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를 기억할까? 저는 지금도 우체국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편지를 다루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떤 편지는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편지가 도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지켜주는 사람들. 지우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받지 못했죠. 하지만 할머니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우 자신이 받았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마침내 보내줄 수 있는 힘을. 어쩌면 그게 편지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 저는 오늘도 창고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편지를 기다리며. 그리고 혹시 알겠어요? 언젠가 지우가 다시 올지도. 이번엔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가 준 상자를 들고 와서 말하겠죠. 언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천만에. 편지를 지켜주는 게 우체국 직원의 일이니까. 어떤 편지는 배달되지 않아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걸 저는 지우를 통해 배웠습니다. 편지는 때로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전해지니까요.